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408 비자, 408 비자입니다. 408 비자인데 여러분 코비드 비자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원래는 이제 코비드 비자는 408 비자의 서브 스트림이에요. 그 스트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민성에서 새롭게 만든 비자가 뭐냐면 또 코비드 비자를 대신해서 여러분 워크플레이스 저스티스 비자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 비자가 뭔지를 좀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이 비자는 뭐 당연히 임시 비자 홀더죠. 임시 비자 홀더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그러니까 관광 비자는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에 옵션이 달려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 비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학생 비자도 포함되죠. 워킹홀리데이 비자 포함되고 뭐 고용수분 비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임시 비자 홀더면.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호주 안에 있으면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 노동 착취란 말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노동 착취, 뭐 임금을 제때 안 줬다거나, 뭐 오버타임 했는데 돈을 안 받았다거나, 뭐 일을 하고 나서 돈을 안 받았거나, 뭐 일을 시켜주는 데서 뭐 상대적인 뭔가를 또 요구했거나 그런 경우에 그 임시비자 홀더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이게 좀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름은 좋습니다. 워크플레이스 저스티스 비자인데 이걸 도대체 누굴 위해서 필요한 비자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임금 체불이 있어가지고 이걸 만약에 뭐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자가 임시 비자 홀더니까 이 법적 소송이 만약에 엄청 오래 가면 여러분 비자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있을 비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 고용주가 그래 너 그러면 페어워크 신고하든가 뭐 법적으로 뭐 소송을 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예, 하다가. 그러니까 처리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자는 뭐냐면 이제 임시 비자인데 영주권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6개월, 그다음에 뭐 12개월 이상 줄 수도 있긴 한데 6개월이나 12개월 또는 뭐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 한 번에 이렇게 주는 건 아니에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임시로 2년 동안 시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그래서 그 이민자들의 권리 보험의 착취 방지를 위한 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고용주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좀 불합리한 요구를 하였다면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는데 그렇게 해서 고용주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착취 경험을 확인하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조금 주의할 필요 있습니다. 또는 그 다음에 법적 절차 진행 중이면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요구 조건이 있겠죠. 그러면 착취 경험을 확인하는 인증서가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서티피케이션인데, 서티피케이션 누가 줄 수 있냐면 정부 단체나 어떤 민간 단체들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여러분 쉽게 받을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자료가 있을 때요. 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자가 갖고 있는 혜택은 뭐냐면은 호주에서 뭐 계속 법적 소송을 걸고 있다면은 계속 체류할 수 있겠죠. 돈을 받을 때까지. 두 번째는 뭐 소비자의 권리 보호도 되지만 고용주가 법적 준수를 해서 상당히 뭐 좋은 일하는 환경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용주들이 뭐 임시비자 홀더들을 착취하는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은 좋아요. 근데 과연 이 비자를 왜 갑자기 그 2024년 7월 1일 날에 만들었냐는 거죠. 기존에 가만히 있다가 이분들이 그렇게 노동 착취를 방안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했다면 왜 그걸 빨리 만들지 않고 왜 갑자기 7월 1일 날 만들었냐는 생각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비자는 잘 생각해 보세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고용주가 있고 피고용주가 있는 비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민성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학생 비자와 졸업생 비자, 그 조금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다음 비자가 고용주 수본 비자입니다. 거의 고용주 수본 비자를 타겟으로 해서 만든 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냐면은 이민성이나 정부가 고용주가
그 피고용인들을 착취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경찰이 아닌 이상 가서 판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한 거는 그 착취를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민성은 착취를 당했다고 여러 번 신고하잖아요. 그럼 페어웍에서 여러분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합니다. 페어웍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는데 그러면 너가 신고를 하려면 조건이 안 되니까 받아줄 수 없어. 신고할 조건이 뭡니까? 먼저 고용주하고 잘 얘기를 해봐. 한번 했어? 한 번 더 해봐. 했어? 근데 답 안 해주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조사해 볼게. 그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신고한다 해서 그럼 이민성이 신고하죠. 이민성은 또 착수를 안 합니다. 왜? 여러분이 충분한 데이터 정보를 안 줬잖아요. 그리고 이민성 직원이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컴플레인 걸었다 해서 그걸 다 데이터 적고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넘기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단순하게 빨리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원자, 그러니까 피고용인들이 신고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고를. 그런데 피고용인들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이민자라는 것은 영주권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영주권자들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홀드한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왜 그럼 고용주들을 신고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비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이 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인데 대부분 오버타임을 했거나 돈을 더 많이 못 받았다고 얘기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잡을 2개를 띄는 경우도 있죠. 잡을 2개를 띄는 경우에 뭐 하나는 클레임 걸고 하나는 클레임 못 거니까 뭐 캐시 잡을 받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비자가 일을 많이 못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비자 컨디션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여러분의 비자가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분의 비자가 캔슬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내 신고했는데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비자가 문제 생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고용주 스폰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고용주를 신고하게 되면 고용주가 스폰서십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여러분의 비자는 자동으로 영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신고할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따라서 워크플레이스 저스티스 비자 같은 경우는 임자 권리를 뭐 보호하고 법적 진행을 돕게 하는데 그 안에 내부 규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사람이 원래 현재 갖고 있는 비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비자를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걸 신청하겠느냐? 잘 생각하세요. 이 비자는 영주권 비자가 아닙니다. 영주권 루트로도 가지도 않고요. 그러면 자기가 뭐 호주를 떠날 생각을 하고 계시다. 그런 분들은 신청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이 설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여러분이 법적으로 난 노동 착취를 당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임시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된다 하거나 또는 오용하고 있다면 이 비자 시스템 바로 멈출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건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럼 실제 이민성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만큼 쉽진 않아요. 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408 비자 있죠. 408 비자. 그 다음에 뭐 워크플레이스 저스티스 파일럿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자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뭐 누구를 하냐면 임시 비자고, 저 보세요. 6개월에서 1년이죠. 그러니까 4년이라는 것은 한 번에 4년을 신청하는 게 아니고 연장하는 거예요. 연장.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6개월에서 12개월 주겠다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말은 좋죠. 그리고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주 안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리저빌리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자, 호주 안에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면 법적인 여러분들이 뭐 법적 소송을 걸거나 그럴 경우에 임금에 대해서 돌려받거나 할 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호주 안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비자가 없을 때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 28일 안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 설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돼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노동 착취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나와있으니까 뭐 돈을 적게 받았거나 또는 일을 더 하도록 강요당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여권을 뺏겼거나, 요즘 여권을 뺐나요? 잘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여권을 뺏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퍼스에서. 그다음에 그 인플로이어가 여러분들에게 너 말 안 들으면 나 비자 캔슬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도 됩니다. 이게 좀 약간 포괄적이네요.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뭐 성희롱이나 불링을 당했을 때 또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그럼 이 비자를 그러면 내가 워킹 홀리데이를 했어. 워킹 홀리데이 했는데 뭐 어느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돈을 못 받았어. 돈 적게 받았어. 오버타임 했는데. 그럴 때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나도 이 비자 신청해야지 이렇게 신청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자를 그러면 만들어 놨고 이민상에서 나오는 이 비자가 접수가 많이 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용주들이 이민자들을 지원해주는 고용주 스폰서십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워크 저스티스 비자의 원래 목적은 뭐냐면, 잘 보세요. 누군가가 직장 내의 문제를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직장 내에 일을 하는 사람이 알아서 신고를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어떤 직장이 좋은 고용주이고 나쁜 고용주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민성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신고해주니 어떤 고용주가 스폰서십을 계속 유지해도 되고 어떤 고용주는 스폰서십을 유지하지 못하는 조건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스폰서십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자 접수가 그럼 갈수록 늘어나겠죠. 당연히 2년 동안. 그럼 2년 동안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계속 고용주 스폰서십이 사라지게 됩니다. 스폰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A라는 직장에서 일을 했어요. 고용 스폰으로. 근데 거기에 일을 했던 직원이 이민성에게 워크저스티스 비자를 신청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고용주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고용주 스폰서십을 잃게 되죠. 그럼 고용주 스폰서십을 잃게 되니까 여러분이 영주권을 넘어가기 어려워져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럼 직장을 또 다시 옮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그 직장에서 또 고용주 스폰서십을 잃을 수 있는 워크플레이스 저스티스 비자를 또 누가 신청했어. 그럼 이게 무한 루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신청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걸 신청하려고 하면은 그 설티파이가 필요한데 설티피케이션을 누가 해줄 수 있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이 그 글을 써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레터 같은 거 써줘야 돼요. 레터 같은 거 써주는데 그 레터 써줄 수 있는 데가 아까 페어웍도 되고 그다음에 뭐 각 유니온, 그러니까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도 되고 그다음에 NGO 같은 그 무료 법률 상담해 주는 데 있어요. 여기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각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해서 이제 받아서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있죠. 뭐 돈을 적게 받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일을 더 하게끔 만들게 하거나 또는 뭐 웨이지가 뭐 더 차감해서 주거나 또 뭐 약간 좀 불링을 하거나 뭐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걸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걸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 약간 애매한 문구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가 취소되거나 세틀되면 안 돼요. 또는 왜냐면 여러분 돈을 다 끝내가지고 법정으로 갈 일이 없게 되거나 뭐 그렇게 셋업 사야 돼가지고 이거 판결이 나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골 잡혀져요. 그러면 여러분 비자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런 일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뭐가 있냐면은 정확하게 이름, workplace address, government 뭐 entity, 그다음에 name, date of birth, 여러분의 신상이 다 정보가 오픈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비자가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용주의 디테일도 다 오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이 없으면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페어웍에 신고할 때는 여러분의 정보가 이민성에 넘겨가는 걸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는 프라이버시 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페어웍에 신고를 해도 고용주가 이민성으로 연결이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그 프라이버시 로를 뛰어넘으려고 어떻게 해요?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이민성에 신고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니까 이민성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주는 걸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다 받겠죠. 뭐 법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걸고 있다, 뭐뭐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다 정보를 다 받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그 레터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이 정보 전부 다. 아시겠습니까? 다 들어가야지만 이민성에서 이 비자를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뭘 갖고 뭘 해서 증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들고 가가지고 이런 레터를 다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 돈을 못 받았다, 피해 보상을 못 받았다, 그런 걸로 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고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죠. 그럼 신청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뭐 how to apply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어떤 도큐멘트를 아까 제가 뭐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클레임하죠. 설티피케이션. 아까 그 법적인 단체에서 그 서류를 줘야 되는데 그 서류를 아까 받아야 됩니다. 그 간단해 보이지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걸 받고 그다음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뭐 충분하게 체류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과 범죄 기록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비자가 그러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간단하지만 사실은 조금 간단하지 않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자를 신청을 했을 때 오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민성은 좋죠. 자기들이 원했던 정보잖아요. 누가 좋은 고용주고 누가 나쁜 고용주인가를 알고 싶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노동 착취를 하는 고용주들에게 고용주 스폰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다 신고해주면 감사하죠. 이민성은. 그걸 근거로 해서 고용주 스폰서십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더 이상 고용주 스폰을 해서 여러분 스폰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됩니다. 알겠죠? 예, 그거를 이제 이민성에서 이제 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